프리미엄 스마트 러닝 윌라. 안녕하십니까, 미래학자 최유식 박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미국과 북한이 핵협상에 임하면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심도 깊게 역사적인 흐름까지 분석해가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서로 간에 지금 현재 어떤 이득들을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2018년 신년사를 통해서 핵무력 완성을 북한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김정은은 세계를 놀라게 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체제 운명을 걸고 북한의 미래를 걸고 던진 승부수였죠. 트럼프 입장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은 재선을 위한 승부수입니다. 그래서 북미 간 양자가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승부수를 던진 것이 북핵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핵이 왜 중요하냐면 재선과 관련해서 오바마와 차별점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회담 당시에도 그렇지만 전임 대통령이 이 북한의 핵 문제, 핵 개발을 방치하는 바람에 이게 미국을 포함해서 한반도 그리고 전 세계가 아주 심각한 전쟁의 위험에 빠졌다. 내가 그 문제를 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2020년 재선 선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민주당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과 차별점에서 자기의 지지자들에게 어떤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면 두 가지 이익을 얻습니다. 하나는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얻는 이익이죠. 트럼프에게 북한의 이 핵 문제는 중국과의 어떤 무역전쟁, 금융전쟁, 또 패권전쟁을 벌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화선이자 압박수단입니다. 중국도 미국의 속내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미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지는 않죠. 미국이 한국을 교두보로 삼은 것처럼 중국도 한국을 교두보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부딪힘 속에서 중국이 한국에게 당근과 채찍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한국을 교두보로 삼은 것처럼 중국도 한국을 교두보로 삼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 보복은 실제로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향한 중국의 칼이었죠. 서로의 속내를 간파당한 중국 강경파하고 미국 강경파는 한 목소리로 북핵을 빌미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경쟁하듯이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군사훈련 강도도 높였었죠. 중국은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물러서고 양보하면 북핵 문제는 즉시 해결된다라고 압박을 했었습니다. 반대로 미국도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의 당사자다라고 압박을 했죠. 중국이 적절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으며 뒤로 북한을 돕거나 묵인하고 있다라고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제재하는데 중국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며 통화전쟁, 무역전쟁 이런 명분들을 만들어 갔죠. 트럼프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익이 있습니다.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한 공을 인정받아 선거에도 유리하고 최대의 어떤 이익을 얻는다면 노벨 평화상도 노려볼 수 있죠.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탁월한 협상가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선 승리 가능성도 한 단계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2016년, 2017년 북한이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핵폭탄 실험으로 전쟁 분위기가 고조될 때 미국이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초기부터 두 나라는 적절한 시기에 협상을 통해 각자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했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이 핵을 완전하게 폐기하도록 하는 일을 사실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죠. 트럼프에게 북핵
폐기는 정치적 도구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비추어 볼 때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이 비핵화는 좋은 결말이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글로벌 어떤 기본 전략, 미국의 동아시아의 기본 전략은 중국, 북한, 한국, 일본 사이에서의 긴장감이 절묘하게 유지되며 균형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미국이 원하는 절묘한 균형이 깨지고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명분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미국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 없다, 아니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생각도 있으면서 동시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사실 미국의 그다지 커다란 이익이 없고 오히려 좀 더 미국에게 불리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 실질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재선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어떤 한방이 될 수 있는 어떤 성과 혹은 정치적 퍼포먼스의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핵미사일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서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분명하죠.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보다 이제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경제 발전입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핵을 포기할 배짱도 사실 김정은이 가지고도 있습니다. 아버지인 김정일처럼 김정은도 북한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어느 순간 경제 발전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김정은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김정은의 스타일이라면 경제 발전과 체제 유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가능성도 충분하죠. 지난 1, 2년간 김정은이 보여줬던 파격적인 행보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어떤 좀 젊은 생각, 파격적인 생각의 틀이라면 경제를 발전시키면서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대담한 발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를 수락한 속내를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북한은 두 가지의 대전제를 내세웠습니다. 첫째, 핵무력 완성 선언이죠. 북한은 핵을 보유한 정상국가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북미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며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만 전술이라고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요. 1965년 함흥군사학원 개원식에서 김일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한 번 조선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과 일본이 개입을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선 미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죠. 북한에서는 이 메시지가 유훈으로 이어져서 3대에 걸쳐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해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과 김정은은 핵무장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선대 유훈이고 핵, 경제, 병진 노선이 북한의 핵심 전략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불과 1년 전입니다. 그런데도 이 주장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의 전제로 내세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는 북한과 김정은의 입장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했던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한 것이다 라고 일단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 대화의 상대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 라고 한 말은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트럼프와 대등한 입장에서 핵 군축 협상을 하자는 요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협상 상대를 진지하게 대우한다는 상징적 조치로서 대북제재 일부를 풀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멀리 보면 비핵화와 북미 수교 혹은 북미 핵 군축을 맞교환하자는 속내의 표현이기도 하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그리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말도 했죠. 이 말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미 탐색 대화가 진행되는 도중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면 이는 미국이 대화를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책임을 전가할 논리를 만들어두는 계산된 발언이죠. 행간의 숨은 내용을 역으로 이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는 중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핵과 미사일 기술 개발과 생산의 중단은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이런 일련의 모든 어떤 말들과 또 속내들을 비춰본다면 북한은 핵 보유 국가라는 그런 대전제 속에서 미국과 벌이는 협상은 핵 군축 협상이고, 그래서 북한이 핵 군축을 하게 되면 미국도 역시 그에 상응한 일들을 해야 되고, 그런 회담들이 계속 진행된다면 암묵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 보유국이라는 인정을 받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선대의 유운이었던 핵과 경제 병진 노선에서 큰 문제가 없다. 즉 핵이 완성됐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핵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 힘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세계 절대 강대국과 1대1로 앉아서 마치 20세기에 소련과 구소련과 미국이 핵 군축 협상을 했던 것처럼 그런 수준의 동일한 어떤 핵 군축 협상을 하면서 핵을 한반도에서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선대의 유훈을 벗어나는 일은 아닌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경제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를 여는 그러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혹은 그런 의미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핵 협상에 임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국내외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은의 이런 어떤 전략 그리고 그가 보였던 대담한 행보는 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남한, 미국, 국제사회에 소득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대북 강경 제재 압박 정책의 성과를 얻었고요. 한국은 예상보다 빠르게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그런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입에서 처음으로 물론 특정 전제 조건이 붙긴 했지만 비핵화 논의가 가능하다라는 발언도 이끌어냈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중지시키는 시간 연장도 사실 부수적 소득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최대 압박 전략이 역대 어떤 대통령들의 대북 전략보다 큰 효과를 거두었다는 상징적인 성과도 얻었죠. 그렇지만 사실 엄밀히 보면 최대의 소득은 북한이 가져갔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을 대신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설득하게 만들었고요. 핵미사일 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을 벌었고요. 미국이 핵잠수함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하는 대북 군사 전략에 대해서 북한이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혹은 그런 전략의 어떤 전략을 늦추는 시간도 얻었죠. 추가 대북 제재를 멈추게 한 후에 한국,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핵군축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모양새도 얻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통큰 양보를 함으로써 북미 간 탐색 대화가 시작될 경우에 첫 단계에서 우위를 점할 명분도 사실 지금 축적하고 있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을 지렛대 삼아 대북 경제 압박을 벗어날 탈출구를 마련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과 소원했던 관계가 아주 빠르게 회복되고 긴밀해짐으로써 미국이 중국과의 향후에 있을 어떤 경제 협력이나 혹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의 뒷문을 여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계기도 마련했고, 또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협력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중국을 얻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국제사회 경제 제재에 의해서 북한 경제가 굉장히 힘들지만 북한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또 다른 북미 핵 협상에 대해서 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역사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서 북한이 또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현실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북한과 미국과의 핵협상 혹은 남북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얻었던 것, 또 국제사회와 또 미국과 한국이 얻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좀 분석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북핵 협상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행되는 국제적 변화를 바라볼 때 그때 사건만 바라본다면 그 사건에 대한 해석 혹은 그 뒤에 숨은 어떤 그 힘들 또 속내들을 놓치기가 쉽죠. 그래서 사건이 진행될 때마다 중간중간에 과거에 일어났던 것, 또 원래 목표했던 속내들, 또 목적들, 원래 목표했던 목적이나 또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그런 속내들을 정확하게 잘 정리해서 분석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겉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 겉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보다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본래의 목적, 이상적 목적 혹은 또 현실적 목적, 그리고 하고자 하는 원하는 속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예측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 또 중요한 어떤 힘들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였습니다.